11번 15번 17번 18번 20번 19번에 3번 네, 분수식 주문하세요. 22번이랑 23번 10번 이전에는 없나요? 3명만 지분했어 지금. 나머지는 다 여기 있다고 얘기하려고. 봅시다. 10회 전에 뭐 할 게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11번부터 갈게요. 11번 보시면 두 개의 이차 함수가 있는데 3x에다가 플러스 3이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이거 제곱이죠? 삼승이 아니고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 직선 y는 x 플러스 k에 대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된다고? 어떻게 하면 3개가 되는 거죠? 얘 봐봐요. 얘가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이게 이제 위로 볼록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랑은 접하고 나머지 하나랑은 두 점에서 만나야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대충 그려가지고 하면은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는 3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뭐 2가지밖에 없죠. 근데 이걸 그냥 대충 풀게 되면은 틀리는 거야. 좀 그림을 이쁘게 그렸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시면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얼마예요? 4분의 3. 2분의 3, 4분의 3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2,5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이렇게 2분의 3, 4분의 3이 된다면 요거는요 2,5니까는 약간 이거보다 오른쪽에 꼭지점이 있고 5니까 저기 위에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위에서 기울기가 최고 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이 2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홀쭉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점 3개를 지날 때는 언제냐면 아까처럼 기울기가 1이어야 돼요. 아까처럼 여기 이렇게 접할 때 하나, 2개, 3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 이게 이렇게 쭉 연결될 거 아니에요. 이게 쭉 연결이 되는데 그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 둘, 3개 있을 수도 있죠. 또 3개 지나가는 경우 없을까요? 여기 가운데서 지금 2개의 교점이 생기는데 만약에 여기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너무 위로 갔다.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1인 직선 이 점을 지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3개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3개가 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 반대편 교점을 지나냐 안 지나느냐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교점을 좀 찾아볼게요. 둘이 같다고 놓는다면
왼쪽으로 넘길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돼서 아름다운 꼴인가요? 이렇게 하면 x가 3 그럼 이건 3, 얼마가 되니? 3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3,3이 되고 요 점은요 3분의 2, 3분의 2 집어넣으면 9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6, 2 플러스 1 9분의 4, 1 9분의 13 이렇게 되죠? 다 보고 왔어요? 네, 여기 앉으시고 이따가 채점해 줄 테니까 답 한 장 갖고 있으세요. 9분의 13 이렇게 돼서 이게 만약에 같은 점을 지나려면 이 파란색의 직선의 기울기는 1이기 때문에 뭐야? 이 x좌표 이게 3,3이면 얘도 3분의 2, 3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개의 선을 이으면 기울기가 1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교점은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는 직선이 아니고 있는 점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이 두 개가 따로 그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세 점의 개수에서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실수 k의 개수는 이 노란색의 경우 2가지와 파란색의 경우 2가지가 나와서 총 4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틀리기가 쉬웠죠. 그렇죠? 아까처럼 선생님처럼 대충 그냥 그래프 그려서 했으면 또 틀렸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려놓고도 틀렸을 수 있어. 여기 이거 못 찾아가지고. 4개입니다. 시험 끝나고 왔으니까 그 직보 시간표 좀 얘기 좀 할게요. 문제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말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수학 선생님 수업의 직보는 학교 시험이 끝나고, 그러니까 시험이 첫날이 아닌 이상 학교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시험 그 기간 도중일 거 아니야. 직보하는 날은 첫날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점심시간 전이죠. 그래서 점심 먹고 오는 걸 기본 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직보 시간은 1시 반이에요. 1시 반. 일단 세화가 제일 시험을 일찍 봐요. 22일부터 26일까지 다음 주 월화수목금 보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화고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번 주 일요일 날 정규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우리가 그 계획되어 있던 이번 주 일요일 수업이 마지막 수업인데 세화고 같은 경우는 22일부터 시험을 시작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못 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세화고는 직보 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세화고는 직보 때 오시면 되고 명인이, 석규, 성진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직보예요. 수요일 날 수학 시험이니까 화요일 날 1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럼 직보 때는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지금까지 했었던 오답 프린트 나갔던 거 있죠? 오답 프린트 나갔던 거 전부 다 다시 줄 거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전에 한 번에 다 못 하거든요. 하루 전에. 그래서 오늘부터 드릴링 대신에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갔던 드릴링들 있죠? 드릴링 프린트들 당연히 다 못 풀지. 근데 이것 중에서 뭐 본인이 내일 시험 보는데 아직도 잘 못하겠는 것들 골라서 풀어도 되고, 이건 선택사항으로 풀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부교재 혹은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부교재 혹은 프린트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하지. 아무래도 부교재나 프린트 이런 것들을 풀 거고, 하루 전날에 뭐 직보 때 시험을 따로 본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직보 때 뭐 개념 수업을 한다거나 개념을 내가 다시 짚어준다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는 하지. 선생님 저 아직 내일 시험인데 뭐 나머지 정리 개념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리닉 수업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클리닉 수업 진행하듯이 직보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암기 과목도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끝내고 가는 건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하다가 시험 보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1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끝나는 시간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시까지 공부하면 됩니다. 뭐 그것도 강제는 아니에요. 강제는 아니고 공부하다가 뭐 다른 학원 직보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갔다가 와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가도 되고. 예. 근데 막 와가지고 한 시간 한두 시간 공부하다가 막 간다고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고요. 그건 좀 곤란하고 기본적으로 1시 반에서 시작해서 적어도 저녁 시간까지는
선생님이랑 공부를 할 거고, 저녁 먹고 와서 다시 또 공부해서 해도 되고, 10시까지는 할 겁니다. 선생님 10시까지 있을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든 없든 10시까지 있을 거니까, 수학이랑 보통 주요 과목 같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가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퍼뜨려져 있기 때문에 수학을 단독으로 보는 학교가 있을 거고, 수학이랑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은 그런 과목들이랑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예, 수학 그 직보 계획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요. 네,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세하고는 다음 주 화요일 날 1시 반. 그 다음에 반포고, 세화여고, 상문고가 겹치네요. 4월 25일 날 시험을 보니까 4월 24일 날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반포, 세화여고, 상문고 7명이네요. 우리 반 다 합쳐서 7명. 네, 그렇게 해서 1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1시 반에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울고 남았네. 승환이 서울고 월요일 날 시험이네요. 그렇죠? 월요일 날 시험이니까 승환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선생님이 깜빡할 수도 있는데, 다음 주 금, 토, 일에 풀 자료 미리 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금, 토, 일에 수학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금, 토, 일에 풀 자료 이번 주 일요일에 달라고, 선생님 만약에 깜빡하고 있으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승환이는 그냥 평소에 오던 대로 9시 반까지 일요일 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진 시간에서 자기가 다른 학원이랑 스케줄이 조금 꼬인다거나 아니면 뭐 1시 반이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험 끝나고 점심 먹고 뭐 한두 시간 집에서 자고 오고 싶다. 근데 바로 학원에 오면은 또 힘드니까 그런 친구들은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 조절해 줄 테니까. 알겠죠? 네. 여기로. 아, 네. 일단 뭐 선생님이 별다른 얘기 없으면 무조건 일로 오면 되고, 만약에 저쪽 건물에서 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혹시 직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은 정말 이게 중요해. 남은 기간은 요 오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물론 학교 부교재나 프린트를 아직 다 못 풀었거나 한 친구들은 학교 부교재랑 프린트가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한다면 어쨌든 오답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답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3월 달부터 계속 준비했잖아요. 3월 달에 오답 공부했던 거 다 까먹었을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1회부터 6회까지 나눠줄 건데 이거 아마 풀어보면은 새로울 거예요. 알겠죠? 새로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간에 여러분들 뭐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기간에 실력이 가장 많이 상승해요. 가장 많이 상승을 해.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러분들 이제 모의 시험 보면 개별적으로 지금 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실력이 상승돼서 점수가 올라갔을 거예요. 모의 시험 점수가 올라갔을 텐데 가장 점수가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 확 느껴지는 게 이 마지막 주 직보 때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주에 딱 정리를 하면 학교 시험 성적이 평소에 봤던 모의 시험 성적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기대를 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거 아니야. 아, 이 친구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많이 그 예상이 빗나갈 때가 실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서 예상보다 못 본다기보다는 예상보다 보통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많이 잘 봐요. 마지막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하면. 그러니까는 나머지 기간에 뭐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답이랑 그 다음에 학교 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차곡차곡 이제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알겠죠?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는 빈틈이 없게끔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지금 다른 과목도 하느라고 바쁘겠지만, 네, 이렇게 하면 돼요. 평균이 72점이고 최고 점수는 100점입니다. 저번 시험. 지울게요. 직보 시간은 선생님이 일요일 날 수업 때 다시 한번 공지를 하고, 세하고는 다음 주 화요일 1시 반. 그 다음에 번호 이제 마저 풀게요. 혹시 그 지영이랑 윤조 시험지 다 갖고 왔어요? 저번 시간? 있어요? 번호 혹시 추가할 거 있나요?
없어요? 15번 문제 볼게요. 승환아, 이 문제 기억나니 혹시? 방학 때 했던 거? 답이 그냥 기억이 났어. 어떻게 푸는지 기억난 게 아니라. 기억났어요. 자, 볼게요. 요런 모양이 어디서 쓰여요? 그치. 어떤 식에서 쓰이지? x에 n승 마이너스 1을 하면 여기서 나오죠? x 마이너스 1에서 x에 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x에 n 마이너스 2승 플러스 쭉쭉쭉 해서 x 플러스 1인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모양이 저거랑 비슷하죠? 차수가 하나 낮네, 그치? 그러면 어디서 나오겠어? 저거는 억지로 만들어준다면 x에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이제 x의 n승, x의 n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모양에서 나온다. 자, 그런데 이제 기억부터 좀 볼게요. 기억 보시면 a의 2nx는 x의 2n승 플러스 x의 2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쭉 가가지고 그러면 역시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거는 a1x로 나눠 떨어진다. a1x는 뭔데요? a1x는 x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여기다가 x에다 뭐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냐는 소린데 지금 이거 항 몇 개 있어요? 2n개 있나? 1승이니까 여기까지 2n이고 1까지 있으니까 홀수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일, 1, 마일, 1, 마일 1에서 끝나. 그럼 이거 0 돼요? 안 돼요? 이게 0이 아니란 말이지. an, 얘가 지금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0이 아니야. 그 말인 즉슨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기억이 틀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기억이 그렇게 어려운 보기가 아니기 때문에 찍어서 맞출 확률이 2분의 1은 되는 거죠. 기억을 삭제하면 1번과 4번이 남으니까 2번은 니은은 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 디귿만 따졌을 때 하면 되는데 디귿이 어려웠죠. 일단 니은 하고 갑시다. a의 6n 플러스 5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6n 플러스 5는 x의 6n 플러스 5 플러스 x의 6n 플러스 4 플러스 쭉 해서 x의 6n까지 하면 이제 6개가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이 앞에 것들을 x의 6n승으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x의 5승 플러스 x의 4승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6개가 이렇게 6개가 한 묶음으로 묶이는데 요 뒤에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 값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a5의 x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뒤로 6개씩 묶어줄 수 있겠죠. a의 6n 플러스 5면 항이 몇 개 있겠니? a의 6n 플러스 5면은 그러니까 그냥 상수 1까지 있기 때문에 항은 6n 플러스 6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개씩 묶으면 딱 나눠 떨어진다는 말이야. 그럼 6개씩 묶었을 때 항상 이 AOX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A의 6n 플러스 5는 AOX로 나눠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됐어요? 이 뒤에도 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니은까지는 별로 안 어려웠는데 디귿 보기가 좀 어려웠죠. AN, X의 N승은 ANX로 나눠 떨어지느냐? 이게 ANX로 나눠 떨어지느냐인데 ANX의 N승이 ANX로 나눠 떨어진다. 요걸로 나눠 떨어진다. 어떻게 알지? 일단 ANX의 N승을 좀 이거를 꾸며볼까요? XN승, 꾸며보는 게 아니라 한번 이게 뭔지 좀 볼게요. XN승의 N승 플러스 XN승의 N-1승 플러스 쭉 가가지고 X의 N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ANX 이걸로 나눠 떨어질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ANX 이게 좀 문제가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요런 모양은 여기서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봐요. 그럼 이 모양은 어디서 나올까? 요 모양은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xn승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x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xn승의 n승 플러스 xn승의 n-1승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요 모양이 a,n, x의 아니지 a,n, x의 n승.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요거 a,n, x로 나눠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뭐 틀렸나? 잠깐만요. xn 플러스 1. 아, 선생님 잘못했나? x의 n승 마이너스 1. x n승이 어허. 봐요. 여기서 이 x의 n승과 n 플러스 1승을 거꾸로 써볼게요. 반대로. 그러면 이때는 무슨 모양이 나오냐면 x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x의 n 플러스 1승의 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x의 n 플러스 1승의 n 마이너스 2승 플러스 쭉쭉쭉쭉 가서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 이렇게 끝나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봐요. 여기에 x의 n승 아니지 x 마이너스 1 x의 n승 플러스 x의 n-1승 플러스 x의 n-2승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는 이거 두 개가 어때요 지금? 두 개 같은 식이잖아. 이 좌변 두 개 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 우변 두 개도 같은 식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봐요. 여기 뒤에 있는 게 ANX잖아, 지금.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거 두 개가 지금 같으니까 AN X의 N승은 X-1 AN의 X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x의 n 플러스 1승 n 마이너스 1승에서 쭉쭉쭉쭉 더해서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x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AN의 X의 N승은 ANX로 나누어 떨어진다. 어때요? 괜찮아요? 안 괜찮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 거였지? 12회가 상문 거였죠? 네, 상문 거에서
디귿이 좀 너무 어렵지 않... 사실 이거보다는 쉽게 풀 수 있긴 해요. 등비수열의 합 알면. 선생님이 이제 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썼는데 이거 사실 등비수열의 합이거든요. 근데 뭐 물론 등비수열의 합으로 푸는 건 아니었겠지만, 출제의 의도가 그건 아니었겠지만, 이 식을 선생님이 복잡하게 쓰긴 했는데, 이렇게 유도를 하긴 했는데,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훨씬 더 간단하긴 합니다. 근데 뭐 이 문제가 2학년 거라든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진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17번이면 서술형 2번이네요. 아, 이 서술형 2번이요. 지금 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물을 담는 거잖아요. 두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두께가 얼마라고 나와요? 두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면의 두께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물을 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두께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옆면도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존재해요? 아랫면에도 두께가 존재해요. 근데 아랫면의 두께를 고려를 안 해가지고 틀린 사람이 많더라고. 윗면에는 당연히 없고요. 서술형 2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두께는 이 물이 가득 담겨 있다. 그러니까 물의 부피가 파이에 3R 3승 플러스 2R 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단위는 뭐 밀리리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면의 두께가 일정하다고 할 때 두께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죠. 반지름의 길이가 R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고, 높이가, 이거 다 그림을, 그러면 봐봐요. 부피,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내가 높이, 원기둥의 부피를 높이로 나눠버리면은 밑면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반지름 구할 수 있지 않니? 그래서 파이는 일단 생략을 하고, 지금 물의 부피가 3R의 3승 플러스 2R 제곱이죠? 이걸 뭘로 나눠? 높이로 나눠요.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3R 플러스, 이거 근데 두께를 지금 모르니까, 밑면에도 두께가 있으니까, 그러면 3R 3승 플러스 2R 제곱은요, 인수분해하면 R 제곱에 3R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 플러스 2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3R 플러스 4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우리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제곱한 다음에 높이를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R 제곱인데 얘가 R 플러스 2예요. 밑면의 반지름이 3R 플러스 2인데 3R 플러스 4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두께가 2면은 되지. 그렇죠? 두께가 2면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 뺀 다음에 R제곱 들어가고, 여기서 2 뺀 다음에 높이 들어가면 딱 맞죠. 예, 두께는 그래서 2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내부에서 재었을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고 높이가 9분의 1 R-2인 원기둥 모양의 종이컵 여러 개.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밑면의 넓이가 9파이 곱하기 높이 9분의 1에 R-2, 이게 그러면 종이컵 하나의 부피가 되는 거죠. 얼마예요? 파이의 R-2네요.
파이 r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부피가 저거잖아요. 3r 세제곱 플러스 2r 제곱. 파이끼는 어차피 나눠질 거니까 r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러면은 3r 제곱 3r에 3승 마이너스 6r 제곱 8r 제곱 플러스 8r 제곱 마이너스 16r 그럼 16r 나오면 플러스 16r 마이너스 32 그럼 나머지가 32인데 뭐 구하는 거죠? 물을 가득 채운 종이컵의 개수가 최대인 경우 그러니까 요만큼씩 다 담았을 때 남아있는 거 얼마냐라고 그랬는데 남은 물의 양은 그럼 32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32만 쓰면 돼요? 32 파이 써야죠. 파이 32 파이 밀리리터가 됩니다. 서술형 2번 됐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3번 가봅시다. 칠게요. 요즘 학교에서 에어컨 틀어요? 덥지 않아 학교? 안 틀어줘? 세화 원래 그런 거 되게 잘해주잖아. 에어컨 막 틀고 그러지 않나? 세화하고 세화하고? 아 그래? 그래서 모두 바꾸려니까 중앙 통제예요. 아 에어컨 틀어야죠 이제. 자 서술형 3번 갑시다. fx는 두 개의 2차 함수 범위가 나눠져 있네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두 개가 부호가 반대네. 그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혹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x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오케이. 4개의 실근 뭐 가질 수도 있겠죠. 2차끼리 두 개 합쳐놓은 거니까. 그랬을 때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으냐면 fx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k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fx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이거. 그렇죠?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야. 그러면은 그 직선과 이 함수 fx가 4개의 점에서 만나게 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 직선의 y좌표가 제일 클 때와 제일 작을 때를 따져보면 되는 거죠. 보시면 이게 지금 x-2,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부호 반대잖아. 그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일단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는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 바깥쪽일 때는 아래로 볼록 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절대값 함수죠 사실. 절대값 씌워주면 됐는데 굳이 저렇게 범위를 나눠서 표현해줬네. 그쵸? 자 그렇게 됐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4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러려면은 뭐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될 때 4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4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그 경계가 되는 직선이 언제예요? 경계가 되는 직선이 여기랑 여기 딱 접할 때가 3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어디겠어? 그 다음에 여기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3개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랑 요거 그 사이일 때 값이 얼마냐를 따지는 거예요. 일단 밑에 있는 파란색 직선은 2,0을 지나게 되는 거니까 2,0을 이 직선에 집어넣어 보면 2,0 나오려면 k가 얼마여야 돼요? k는 4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직선은 여기에서 한 점에서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 이 위로 볼록인 직선 2차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니까 이거랑 요 직선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랑 같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넘겨서 판별식 0이 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해가지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17 이게 접하니까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k는 4분의 17이 되네요. 이 위에 건 k는 4분의 17. 그러니까 k가 의미하는 거는 이 직선의 y 절편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k는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죠. 4와 4분의 17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등호는 들어가지 않아요. 4와 4분의 17 사이다.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갑시다. 지금 다들 졸리네. 쉬었다 갈래요? 사실 뭐 한 주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지금 피곤한 사람, 졸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좀 엎드려 자요.